자,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인데, 자,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할 거 뭘 좀 기억해 주면서요. 첫 번째요. 2021년 5월 4일 날 개정된 내용부터 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시행령 168조의 14, 사망 제3호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사업용 조직의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안 한다. 이게 뭐냐면,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 난 경우라고 한다면 200% 비사업용이 아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공익상 수용 현매수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업인정 고시절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를 한다면 그 해당 토지가 공익상 수용 현매수가 된다면 비사업용이 무조건 아니다. 덮어놓고 아니다. 근데 이걸 개정한 거죠. 2021년 5월 4일 이후에 사업 인정고시가 난 경우로 한다면 몇 년 전에 취득했어라? 5년 전에 취득했어라. 그 다음에요. 시행령 168조 8사망에 있는 그 법령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농지법에 있는 거예요. 농지법에 몇 줄이면 3호인데요. 주말 체험 영농농지요. 한 세대 기준으로 1000평방미터 이하의 땅을 취득해서 재촌 작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이 아니다. 물론 주거상업 공업적인 편입이 된 예외가 되겠지만, 그죠? 물론 시의 동지기구에 해당되죠. 라고 한다면 비사업용이 아닌 걸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농지가 이제는 비사업용 갑니다. 단 조건은 있어요. 2021년 5월 4일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가 나서 수용된다고 한다면, 현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좋다. 네, 그 이야기고요. 22년 2월 15일 날 개정을 했어요. 뭘 했냐면 2022년 12월 8일 전격적으로 9억 초과가 12억 초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가 12억 초과거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원론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2005년 12월 말 이전까지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입주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법률 용어이에요? 아니에요? 이에요. 예, 89조 2항의 2항 조합원 입주권이라 한다라고 있죠. 그래서 애시당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만이 조합원 입주권이었어요. 그러다가 슬금에 뭐가 들어왔어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자꾸 말썽이 났어요. 가로정비 사업, 자율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했어요. 이게 똑같은 법인데 보시면 주광의 이건 아니죠. 이건 죄송합니다. 주택법인가요? 거기에 똑같은 건데 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입주권이고 가로나 자유나 재개발 소규모는 왜 안 하느냐? 이를 개정한 겁니다. 이것도 뭐다? 조합은 입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 선배님들이 조합은 입주권 양도 차익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조합 재개발 재건축 완성주택 신축 완성주택 팔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청산물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산물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귀찮은 게 또 하나 있어요. 1+1이 있어요. 예, 하나는 34평형, 하나는 25평형. 25평은 절대 못 팔아먹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들은 했어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2020년 7월 10일 이후로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 폐지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럼 어쩌려고 또 문제가 나요. 자, 그냥 갖다 해봅시다. 먼저 판 것이 비과세 과세요. 항상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 중 빠른 날엔제 해당 주택이 1세대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로서 완성주택을 양도한다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고가는 걸리겠지만 그러면 2010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됐어요. 그 집에 2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실제 비과세가 돼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장기보유 특공이 80%짜리 됩니다. 예. 그러면 2년만 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0년 보유했어요. 그럼 일단은 몇 프로예요? 40%죠. 2년 살았어요. 몇 프로죠? 8%죠. 근데 48%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2년은 사는 게 좋죠. 많은 사람들이 왜 2년 살아야 되지? 자꾸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네. 답을 나온다고. A주택이 거주주택이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장기임대를 먼저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A를 팝니다. 장기임대의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A가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원론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은 돼요. 왜 되죠? 예전에는 뭐라고 해서 안 됐어요? 예전에는 최종 1주택이 남은 때부터 2년 2년 거주를 했거든요. 근데 154 5항을 뭐해서 단서는 뭐였어요?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양도를 한 주택이 남았잖아요. 그러나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100%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중복되는 경우는 안 되는데 장기임대 팔 때 비과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비과세 안 받았어요. 그러면 거주주택 팔 때는 곧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이제는 돼요. 언제부터요?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됩니다. 네. 배터리가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22년 5월 31일 날 또 하나 개정을 했죠. 이게 대표님 방금 말씀하는 이야기예요. 참 이거 재밌어요. 처음에는요. 154년 5항 단서를 처분하고 최종 1주택 남은 때로부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처분은 무슨 뜻이에요? 처분은 아니 죄송합니다. 양도하고 그랬어요. 양도하고. 그리고 양도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020년 2월 10일 전까지 다 증여를 했었어요. 증여를. 처분은 아니고 양도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썽이 나니까 정작 시행시 직전에 개정을 해보죠. 뭐라고요? 양도를 처분으로 바꾸고 가려 열고 양도, 증여, 용도 변경, 토합 이렇게 바꿨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다 삭제해버렸지. 삭제해버리니까 1년 사이에 이거 몇 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세법은요 자꾸 어려워야 돼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좀 매몰차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022년 8월 2일 날요. 상생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이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해주면 이게 과연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상생 임대주택은 고가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일 때만 돼요. 지금은 여러 채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몇 년 임대해야 돼요? 2년 임대해야 돼요. 두 번째, 직전 임대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야 돼요? 1.5년,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이 돼야 돼요. 승계된 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절대 5% 초과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집은 그냥 2년 임대해주면 2년 거주 보유를 했잖아요. 곧바로 뭘 해줄게? 2년 거주한 걸 인정해줄게. 자, 2년이 첫 번째 어디 나옵니까? 155조 20항에 거주주택 몇 년 살아라? 2년 살아라가 있어요. 2년 안 살아 좋다. 그걸 상생 임대주택 쓴다면. 그 다음에 159조의 4에 뭐가 있어요? 해당 주택의 표 2의 장특공제 80% 적용받으면 반드시 몇 년 살았어라? 2년 이상 거주했어. 그거 적용 안 할게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됐지? 또 하나가 있는데 장특공제. 그 다음에 상생 임대주택으로 한다면 조정 대상적일지라도 2년 안 살아도 돼요. 그래서 3번의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마지막 한 채만큼은 상생 임대주택을 가도 큰 무리가 없다. 그 다음에 뭐 극단적인 예로 6채가 있다고 합시다. 5채는 장기 임대사가 등록해버리고 한 채는 상생 임대주택 등록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약점은 있어요. 2024년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지금 서둘러야 돼요. 왜? 최소 1년 6개월이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고 1년 6개월이 가고 2년 이상 임대를 할 게 최소 몇 년을 해야 돼요? 3년 6개월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급해요. 21년 12월 며칠부터죠? 12월 20일부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마지막 페이지 있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장. 이것은요,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의
기본 조건입니다. 2년 거주 요건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1년, 3년, 2년 이내 팔할 조건에 관련된 취약표입니다. 이걸 딱 책상에다 붙여놓고 전화 오면 얼른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몇 년에 팔면 돼요. 아주 유용할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내년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썼는데요.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요. 하나만 잊어먹지는 않으면 돼요. 소득세법 90조 2월 과세 기준이 있죠. 그걸 몇 년 연장하겠다? 10년 연장하겠답니다. 101조 2항에 부당해상 부인 기준이 있죠. 그건 몇 년 연장할게? 10년 연장할게. 그러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라고 합니다.